여러분, 지금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직장인이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신경 끄고 살자. 근데 오늘 이 영상 보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의 국민연금이 여러분 몰래 아주 위험한 게임에 동원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영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최근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전판이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판이 아니라 증폭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왜 내 노후와 직결되는 얘긴지 오늘 10분 동안 같이 파헤쳐 봅시다. 먼저 국민연금이 원래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시소 타본 적 있으시죠?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눌러줘야 균형이 맞잖아요. 국민연금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균형을 맞추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서 다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리밸런싱 하는 거죠. 쉽게 말해 균형 다시 맞추기예요. 이 시소 역할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믿고 돈을 넣었어요. 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너무 폭락하거나 너무 과열되진 않겠구나 하고요. 근데 올해 이 시소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올해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연초 5천선이었던 코스피가 8천선을 돌파했어요. 한 해에 무려 100% 이상 오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주식을 팔았어야 했어요. 시소 한쪽이 너무 올라갔으니까요. 실제로 기존 원칙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최대 177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고요? 팔지 않았어요. 리밸런싱을 사실상 유예했어요. 그리고 5월 28일, 더 나아가서 아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올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잠깐. 아, 그럼 20.8%가 맥시멈이겠네. 기존 19.9%랑 별 차이 없네 하고 생각하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국민연금 자산 배분 구조가 3단계로 돼 있거든요. 목표 비중 20.8%, 그 위에 초과 허용 범위, 거기에 단기 대응 허용 범위 3%포인트. 기존 구조대로만 계산해도 실제 상단은 25.8%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그 허용 범위를 추가로 더 늘렸어요. 얼마나요? 비공개예요. 즉 국민연금이 내 노후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가입자인 우리도 외국인 투자자도 아무도 몰라요. 바클레이즈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바클레이즈가 등장해요. 이렇게 분석했어요. 국민연금의 이 결정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나쁜 신호로 읽혔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래요. 국민연금이 원칙을 버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럼 이 시장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잖아.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실이 아니에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 결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약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에 달했어요. 90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그 달러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고 6월 5일 원화는 달러당 1,561원까지 밀리며 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바클레이즈는 이걸 두고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전판이 아니라 증폭기 역할을 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불을 끄는 소방관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잠깐, 저도 공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바클레이즈의 분석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고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코스피가 100% 올랐으니 국민연금 수익률도 크게 올랐을 거예요. 내 연금 잔액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코스피 급등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이에요. 동시에 국내 주식 비중을 끌어올려 자산 배분 원칙에 따른 매도 부담을 키우는 딜레마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이 진짜로 주식을 팔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프런트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수백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조만간 팔 수밖에 없다는 신호만 보여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외국인 자금은 그 매도 폭탄을 직접 맞기 전에 먼저 던지기 시작합니다. 비싼 값에 먼저 빠져나가려는 거죠. 이게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팔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코스피가 떨어집니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거라는 기대만으로 가격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의 평가 손실은 더 커지고, 그러면 정말로 리밸런싱 매도 압박이 커집니다. 예상이 현실이 되는 자기 충족적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공개로 처리된 매도 한계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으면 시장은 이 정도면 매도가 멈춘다는 바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비공개로 가려버리면 패닉성 매도가 멈출 지점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깊고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환율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환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돈은 원화로 들어옵니다. 이걸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가져가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즉 주식 매도 자체가 외환 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프론트러닝이 짧은 시간에 몰리면 이 환전 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는 걸 본 다른 자금들도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로 바꿔두자는 심리로 따라붙으면서 상승폭은 한 번 더 커집니다. 결국 이 두 시장은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외국인은 원화 자산 가치가 더 떨어질까 걱정하고 그래서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자산의 달러 환산 수익률은 더 나빠지고 그래서 추가로 팔게 됩니다. 손실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가격과 환율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클지를 가늠할 정보조차 비공개로 가려진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KB금융그룹 피터 김 전략가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주식시장 흐름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 취약성을 가리고 있다. 반도체 두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연금도 불어나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코스피가 급락하고 국민연금 잔액도 같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외국인 주식 수급 개선 여부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 즉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코스피 급락하고 이어서 국민연금 손실이 생기고 국민연금이 손실나면 외국인 추가 이탈하고 그러면 다시 환율 급등하고 물가 상승하는 이 도미노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요. 내 연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장고는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뭘 봐야 하냐고요? 7월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7월 중 리밸런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주식 비중이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상태니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새 목표 비중 기준으로도 초과액이 143조 원이 넘거든요. 143조 원어치 주식이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꺼번에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조금씩 팔겠죠. 근데 그 순간 개인 투자자들은 둘로 나뉘어요. 무서워서 같이 파는 사람. 그리고 싸게 살 기회다 하고 뛰어드는 사람. 근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어요. 수십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매도를 개인이 다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설령 주가를 버텨낸다 해도 환율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사는 순간 그게 고스란히 환율 상승 압력이 돼요. 오늘 얘기 정리해볼게요. 코스피 100% 상승, 환율 17년 만에 최애 약세,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국민연금. 바클레이즈는 이 모든 흐름의 연결고리로 국민연금의 역할 변화를 지목했어요. 안전판이 아니라 증폭기가 됐다고요. 정부는 반박했어요. 장기 수익성을 위한 결정이었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국민연금은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결정하는 건 전문가도 정부도 바클레이즈도 아니에요. 매달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여러분이에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나는 만큼 내 노후가 지켜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이 시장 안정보다 내 노후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특정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